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창호와 미장, 도배공사 등등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창호의 종류를 보시면은 창호는 미석이 창호, 그러니까 창호가 창틀 바깥으로 이동이 되지 않고 완전하게 열고 닫기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미석이 창호라고요. 이건 이름이니까 이런 종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내리 내리창은 문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야기하고요. 전문은 전체를 개방하거나 큰 방을 분할할 경우에 이용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닫이 창호는 한쪽으로 여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닫이 문은 자재문으로서 자유 경첩을 이용하여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열리고 스스로 닫히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의 종류에 또 회전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문이 있는데요. 플러시 문은 올가비를 짜고 중간에 살을 넣어서 양면에 합판을 붙인 것, 이런 걸 플러시 문이라 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이런 종류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쭉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미닫이 창이구나, 그 다음에 전문이구나, 해전문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을 여러분이 이름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 이론 강의를 갖고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장 동영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창호의 재료인데요. PVC가 바로 뭡니까? 합성수지죠, 그죠? 합성수지. PVC는 열 전도율이 적어서 창틀 재료에 많이 사용된다.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창틀 재료 같은 거 보면 PVC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철보다 강도가 약하고 비중이 철의 3분의 1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하는 숫자를 좀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죠. 가볍다 생각하면 되겠죠, 철보다. 그 다음에 단열이 좋지 않고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와 접촉하면 부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부착할 경우에는 전련적으로 이제 부착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창호는 기밀성이 좋지만은, 기밀성이란 말은 이제 바람 같은 게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기밀성이 좋지만은 불 났을 때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하면 내화성이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닫이 미석이 창호로 주로 사용한다. 요것도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창호는 미닫이 창, 미석이 창으로 주로 사용한다 하는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창호 철물인데요. 창호 철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현장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만져볼 수도 있고요. 도어 체크, 미닫이 문의 문 이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도어 스톱, 열린 문을 받쳐서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고요. 플러 힌지, 한쪽에서 열고 나면은 스스로 닫혀지는 거. 창 개폐 장치, 여닫이 창을 열었을 때 문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 피벗 힌지, 돌적이를 이야기하죠. 도어 홀더, 열려진 문을 고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유리공사인데요. 유리에서 여러분이 로이 유리를 하는 게 좀 비싼 거고요.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저방사유리고 높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열을 많이 차단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이 유리가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시키고 외부의 열 에너지를 뭡니까? 최소하게 이동시켜서 열 성능이 우수하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뭔가 로이율입니다. 요거는 암기해놔야 됩니다. 로이율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복청률인데요. 이런 것으로 뭡니까? 두 장이나 세 장의 판유리를 봉합한 것으로 단열이나 방음이 좋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청유리죠. 여러분이 집에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열처리시켜서 강도를 증가시킨 것을 강화유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출입문 있죠. 그죠? 연대 많이 사용됩니다. 강화유리. 그 다음에 무늬유리는 무늬를 가진 것으로 주름형, 다이아형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블록은 사각형이나 원형의 상자형 유리를 고열로 융착시켜서 일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멘트와 물과 모래와 혼화제가 섞인 거, 이걸 바로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 모르타르를 바를 때 항상 천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벽, 바닥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요. 벽은 2, 3회 발라야 되고요. 바닥은 1회 정도 바르면 됩니다. 이 순서도 암기하시고 몇 분 바르는가까지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외는 옥상 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층으로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바를 때는 6mm 이내로 한다 하는 말. 여기도 중요합니다. 6이라는 숫자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재벌 바를 때는 초벌 바르고 2주 이상 경과 후에 경화시켜야 됩니다. 2주 이상 경화시키고 시행한다 하는 거. 2주라는 숫자 암기하세요.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초벌, 그 다음에 고름질, 그 다음에 재벌, 정벌, 요 순서 된다 하는 거. 순서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뭡니까? 물을 섞은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굳어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름질은 요철이 있을 경우에 오목볼록 이런 게 있겠죠. 초벌 후에 바르는 것인데, 이거는 미장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미장해수에는 포함 안 되는 게 바로 고름질입니다. 그 다음에 재벌은 다시 한 번 더 바르는 게 재벌이 될 거고, 정벌은 소석회를 사용하면은 시공이 쉬워진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온돌, 이번에는 뭡니까? 바로 온돌 미장 횟수인데요. 온돌 바닥 미장 횟수는 최소한 3회 이상으로 한다 하는 거. 이 3회라는 숫자 암기해놓으세요. 온돌 바닥은 3회 이상이다 하는 거,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계구부 근처에는 메탈라스를 설치한다 하는 거. 그래서 메탈라스는 뭐냐면은 부착력과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면에 설치하는 걸 메탈라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요거를 암겨놔야 됩니다. 메탈라스. 그다음 미장저로는 수경성과 기경성이 있는데, 수경성은 이런 것들은 물이 필요한 거죠.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스코프로스트, 시멘트 모르타르, 킨저 시멘트 이런 것은 전부 수경성에 들어가고요. 기경성은 아스팔트, 해반죽 이런 것이 바로 기경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벽이나 기둥 등의 모서리 보호를 위해서는 뭡니까? 코너 비드를 사용한다 하는 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장 면적이 클 경우에 균열 방지를 위해서 조인트 비드를 설치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미장 면적이 클 경우는 여러분이 균열이 되겠죠. 그럴 때 방지하기 위해서 조인트 비드를 설치한다 하고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줄눈이죠. 줄눈. 조인트란 말이 줄눈입니다. 벽체와 걸레바지 부분과 경계를 위해서는 베이스 비드를 설치한다 하는 것도 암기해놔야. 자, 이번에는 단열 모르타르인데요. 단열 모르타르는 뭡니까? 외부형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 요거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단열 모르타르는 내부형이냐 외부형이냐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열 모르타르는 외부형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의 보양 기간은 7일 이상, 7일간의 숫자 암기하세요. 7일 이상으로 하고, 저장할 때는 바닥이나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 떨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발음 두께는 매해 10mm 이하로 한다 하는 거, 숫자를 다 암기하세요. 7, 150, 10. 또한 천장이나 차양에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발음 마무리 두께는 15mm 이하다. 이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15mm 이하. 왜냐하면 천장이나 차양은 그 위에니까 너무 두꺼우면은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mm 이하 하는 숫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리온이라 하는데 이건 용어입니다. 창의 면적이 클 경우에 사용하는 보강제를 멀리온이라 한다 하는 거. 이거는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열 공법인데요. 단열 공법은 외단열 공법이 있고 내단열 공법이 있는데, 외단열 공법은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어렵다 하는 거. 그 대신 공사비도 비쌉니다. 이것이 외단열은 단열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공사비 비싸다 하는 거. 이 공법은 한냉지에 적합하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단열 공법은 결로가 많이 발생된다 하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요. 석고 보드판은 양면에 내열성이 우수한 두꺼운 종이를 밀착하여 판으로 압축하여 만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석고 보드판이라 하는 거. 보드판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벽, 천장 마감 공사. 이때 여러분이 많이 봤죠? 내벽이나 천장 마감 공사에 벽고판, 석고 보드판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타일 공사인데요. 그 자기질 타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도기질 사용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틀린 답이고요. 자기질 타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타일 공사할 때 바닥면은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기울기를 줘야 됩니다. 구배를 준다 하는 말입니다. 외장 타일 작업 시는 1일 전에 충분하게 물로 적셔놔야 됩니다. 그것도 암기해놔야 됩니다. 물 하는 숫자 물을 충분하게 적셔야 된다 하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타일 공법은 외장과 내장용이 있는데, 외장은 동시 줄름 붙이기, 판형 붙이기,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계량 압착 붙이기 이런 게 있고요. 내장용은 낱장 붙이기, 떠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반복되는 게 있죠. 그죠? 그 판형 붙이기하고 뭡니까? 떠붙이기는 뭡니까? 외장과 내장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시줄름 붙이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밀착 붙임 공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줄름 붙이기는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서 타일을 붙인 후 타일면에 충격을 가하는 게 바로 동시줄름 붙이기입니다.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바탕을 눌러서 붙이는 것이고, 이거는 백화가 발생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압착 붙이기는 바탕 모르타르 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나무망치로 두들겨서 붙이는 게 바로 압착 붙이기라 하고요. 계량 압착 붙이기는 바탕 모르타르 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뭡니까? 붙임 모르타르를 붙인다 하는 거. 여기 중요하고요. 그러면 접착 공법은 유기질 접착제나 수지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는 거. 이런 공법이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타일 공법은 외장형, 내장형이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구분해 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